글쎄요. 어린 시절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별명 같은 게 있으셨어요? 근데 그게 좋은 의미보다는 기분 나쁜 추억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요새는 아이들이 좀 사춘기가 빨라요. 맞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벌써 이제 사춘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여학생이고 초등학교 6학년이다.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하겠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감수성이 예민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에게 별명이 붙었는데 그 별명이 너무 모욕적이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별명이에요. 뭐냐 하면 네. 돼지코, 악취왕 아유. 이런 별명을 초등학교 6학년 여자에게 붙여준 겁니다. 아니 근데 같은 반 남학생들 그러면 그런 별명 붙인 거예요? 남학생들이 붙였으면 선생님이 혼낼 수라도 있죠. 이 별명을 붙인 사람이 다름 아닌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었던 겁니다. 아니 조금 전에는 그 학교 무슨 뭐 연구교수라는데 이번 또 담임 교사가 이런 별명을 붙여줘요. 진짜 뭐 하는 사람인 거야 이 사람 진짜. 아니 선생님이 한 번만 이렇게 별명을 불러도 이 아이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난 3월부터 이 여학생이요. 자신과 선생님 사이 나눈 대화를 일기장에 매일매일 기록을 아하.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근데 그중에 일부가 정말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악취왕, 너는 너무너무 냄새가 나. 너는 이제부터 악취왕이야. 너는 코가 돼지처럼 생겼어. 돼지코야. 세상에. 그런데 이게 하루에 아이의 마음에만 상처를 입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상처를 입으니까 이 상처가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아이가 하루에 3번을 씻는데요. 세상에. 나한테서 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해서 또 코가 돼지코라고 하니까 코가 못생겼다고 생각을 해서 하도 코를 만지는 거예요. 네. 코를 좀 뾰족하게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코가 멍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어머니가 이 일기장을 보고 일주일을 우셨대요. 진짜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세상에. 아이가 이렇게 상처받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진짜 무너져 내리겠어요.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혹시 네. 그 여학생은 선생님 그 별명 싫어요.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이런 말 안 해봤을까요 그러면? 이 여학생도 항의를 했다고 아, 합니다. 그래요? 예, 말씀하신 대로 별명이 싫다고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별명을 부르면 주변 친구들도 따라 부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진짜. 그래서 싫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선생님의 말은 더 가관입니다. 좋은 별명이니까 소중히 여겨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여학생이 이제 평소에 이제 수업을 받다가 아프다, 머리가 어지럽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약간 좀 성희롱적인 발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날인가? 라는 말을 초등학교 6학년한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희롱적 발언이 아니라 성희롱이네요. 이수정 교수님. 이게 뭐 하는 거? 네. 아이한테. 글쎄 말이에요. 이 담임 선생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 같은데. 그 상식 이하인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진짜. 글쎄, 근데 이게 지금 그 한두 번이 아닌 데서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학생을 과연 이제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인격체로 보는 건지 일단 굉장히 의문이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그 선생님이라는 직업 자체가 학생의 희노애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네.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 네. 그런데 지금 이 선생님은 어찌된 일인지 공감 능력이 완전 제로인 사람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아이들을 이렇게 모욕감을 주고 다 같이 따돌림을 시키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데서 뭔가 자신의 존재감을 찾는 굉장히 성격적으로는 정상이 아닌 상당히 정상범주를 벗어난 선생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선생이란 작자는 유독 이 여학생한테만 별명을, 이런 어처구니 없는 별명을 붙여준 걸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뭐 유독 이 학생한테만 그랬다면 뭔가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 학생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선생님한테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에게도 붙여준 별명이요. 네. 멍청이, 아우, 쓰레기, 진짜. 눈개는 뭔지 아세요? 눈치 보는 개. 눈치 보는 게, 어떻게 아이들한테 저런 것을 붙여줄 수 있는지 저는 상상이 안 가고 저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사람한테는 저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모욕죄예요, 모욕죄. 어떻게 네. 쓰레기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네. 근데 저 선생님 한다는 말이 아이들에 대한 친밀감의 표현. 제가 저 선생님한테 친밀감의 표현으로 쓰레기라고 부르면 선생님은 그걸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분노가 치밉니다. 정말 콧구멍이 2개라서 이 말 듣고 숨을 쉬네요. 뭐라고요? 친밀감 표현이라고요? 진짜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와, 이 심리가 뭐 한번 분석 좀 해주세요. 뭡니까, 이 사람? 멍청이, 쓰레기, 악취왕 이게 다 단어가 부정적이잖아요. 아이들을 긍정으로 바라보고 희망으로 바라봐도 시원찮은 진짜 교사의 직무인데 네. 아이들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한테는 아이들이 인도해야 되는 역할 자체보다는 너희들은 나를 괴롭히는 대상이야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 공감 능력이 없고요. 또 이름이라는 것들을 규정하면 아이는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자신을 그렇게 규격화하게 됩니다. 정말 교사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의 딸의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된 부모님은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아이의 부모가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아하. 그랬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사는 친밀감의 표현이었다고 해명을 했고 신고 다음 날 교사가 반 아이들 앞에서 사과를 합니다. 울면서 사과를 하는데 이 네. 과정에서 피해 아이가 2차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2차 피해를요? 왜요? 울면서 사과를 하는데 그 와중에 피해 아이의 실명을 언급한 겁니다. 반 아이들이 이 피해 아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한 남학생이 피해 아이에게 와서는 좋냐? 선생님이 저렇게 울고 슬퍼하는데 좋냐고 라고 채근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아이는 이 반에서 유별난 아이로 낙인 찍히고 말게 된 거죠. 아니, 진짜 우리 아이들도 왜 그러나입니까? 아이들이 감사 6학년이면 사리 분별할 수 있잖아요. 이수정 교수님, 너 그동안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뭐 와서 좋냐? 너 때문에 선생님이 슬퍼하는데 좋냐? 우리 아이들 또 왜 그러해요, 진짜? 근데 이 6학년이라는 나이가 만 12세에서 한 만 13세 네.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이제 아이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사리 분별력이 완성이 되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한 만 15세에서 16세 정도 돼야지 이게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담임 선생님과의 나름대로 어떤 심리적인 연대감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 눈앞에서 담임 선생님이 울면서 호소하면서 그것이 모두 어떤 제3의 이제 피해 아동, 뭐 A라고 합시다. 그러면 A 때문이라고 지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다 같이 A에게 보복을 하라 이런 시그널처럼 들릴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서 네. 이 사람이 도대체가 교사로서 이게 이렇게 지목을 하면서 그 아이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2차 피해를 가해도 되는 입장인지 아마도 예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그러니까요. 담임은 어른이고 그러니까요. 지금 아이들의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연대감이 어떤 건지 아마 아주 본질적으로 알기 때문에 지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이렇게 되면 오히려 피해를 당한 아이가 아이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정말 그런가 가해자처럼 느낄 거란 말이에요. 네, 가해자처럼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요. 처음 단계부터 한번 볼게요. 이 아이가 돼지코 악취왕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난 이런 사람인가? 자기 평가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싫어요라고 자기가 의사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아이들까지 자기의 반대편으로 돌아서면서 자기는 보복을 당하게 됐어요. 아하. 이 아이는 이 메커니즘이 이미 형성이 된 겁니다. 죄의식뿐만 아니라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이런 아이야. 이것이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초등학교잖아요. 경험이 굉장히 각인이 깊게 돼요. 이 아이가 이걸 회복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그게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다면 지금 이런 피해를 당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 당국은 최단비 변호사님 뭔가 좀 엄정한 태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교육당국의 대응도 지금 문제로 지적을 받고 있어요. 교사가 어떤 언행이 문제가 됐는지를 학부모들한테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학부모들한테 설명하지 않았느냐. 교육청 관계자의 말이 저는 이걸 읽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조사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학부모들이 편견을 가질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 편견이 아이에 대한 편견인 줄 알았어요. 아이에 대해서 혹시 학부모들이 잘못된 편견을 가지면 이 아이가 상처받으니까 다른 학부모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다. 저는 이런 설명인 줄 알았거든요. 네. 아니에요. 선생님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 선생님에 대한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생님이 힘드시기도 하고. 아니... 진짜 왜 인권 그러냐. 침해는 아이가 받았어요. 힘든 건 아이죠. 왜 네. 가해자인 선생님을 두둔하는지 는 모르겠고 네.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면서요. 네. 부모님들 공교육을 믿고 학교를 보내라면서요. 그렇죠. 저게 정상화의 일환인가요? 저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도대체 우리나라 교육의 어디를 믿고 학부모가 학교를 보낼 수 있는지를 네. 다시 한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교육청이 우리한테 또 하나의 사실을
주지시켜줬네요. 뭔지 아세요? 팔이 안으로 굽네요. 팔이 안으로 굽어요. 아주 제 식구 감싸기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니까 학교 측이 해당 교사를 담임직에서 배제를 했고요. 또 교육청도 반 전체 집단 심리 치료를 진행하고 2차 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뒤늦은 감이 있는데 이 해당 교사는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덜어 있죠. 특히나 담임 교사는 아동복지시설에 종사자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처벌법상 2분의 1 가중처벌 규정도 받게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이 선생님은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도 선생님으로서 교단에 계속 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번 기회에 인식을 바꿔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이 아이들 사랑으로 잘 교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요즘 선생은 많은데 스승은 없다는 말을 하는지 아세요? 바로 교육청이 이딴 식으로 행동을 하면요. 그런 소리 앞으로 평생 계속 들을 거예요. 이게 어디 할 소리입니까? 아이한테 그런 짓 해놓고 오히려 선생 편을 들어요? 반성하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지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